플래그십이란 함대의 대장선을 말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즉 가장 비싼 차를 흔히 플래그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플래그십 차량에는 한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용화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들을 집약시킵니다.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기술들은 하위 모델들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은 브랜드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볼륨 모델들만큼 높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항상 플래그십의 등장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플래그십 모델과 거리가 먼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새로운 플래그십의 출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브랜드 최초의 EGMP 모델인 GB60까지 나름 성공적으로 런칭한 제네시스는 그들의 플래그십 세단인 G90의 풀체인지 모델을 금년 말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내년 초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넓게 본다면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의 정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차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들은 제네시스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차량들에게 차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G90은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모델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차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기함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G90의 계보를 보면 2세대까지는 에쿠스로 나왔고 3세대부터 제네시스 브랜드로 편입되어 EQ900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EQ900의 부분 변경 모델부터는 G90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아 팔리고 있습니다. 2세대 에쿠스까지는 주행질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EQ900부터 발전된 현대기아차의 기술들이 집약되며 괜찮은 풀사이즈 세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G90 역시 괜찮은 성능과 풍부한 편의사양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도 국산차 중에서는 세계적 슈퍼 드리븐 차라고 할 수 있는 벤츠 S클래스에 가장 근접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가끔 이 차를 조선 S클래스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재미삼아 붙여보는 별칭이니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기업의 임원분들이 더 기다리실 것 같은 G90 풀체인지 모델은 아마도 제네시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신차가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 초반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G90의 경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G70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2025년 전에 끝나는 차량은 먼저 전동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은 현재 위장막을 쓴 테스트카를 통해 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광경을 포착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고요. 이러한 사진들을 기반으로 예상도 전문가분들이 많은 예상도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예상도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말씀드리자면 전면부는 두 줄 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한 제네시스의 패밀리 디자인을 따르는 가운데 곡선을 많이 사용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하여 권위적인 느낌을 줬던 G80보다는 유려한 감성을 가진 G90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릴의 영역이 좌우로 벌어짐에 따라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플래그십다운 긴 차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는 두 쌍의 긴 바 형태의 램프를 도입하며 두 줄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테스트카를 보면 아래의 램프까지 점등됨을 알 수 있는데요. 글쎄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과하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이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고정 수요층이 존재하죠. 근데 과연 이 고정 수요층이 수긍할 만한 디자인인가?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정점에 위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의사양도 충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토플러스 방식의 외부 도어 핸들, 실내 버튼식 도어 핸들, 신형 스티어링 휠, 에르고 모션 시트 등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웅장한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 크기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탑승객의 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2열에도 메모리 시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와 AVM 모니터를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과 관련되어서는 후린 조향 시스템의 탑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저속에서는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고 고속주행에서는 전륜과 동일한 방향으로 조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이 줄어들고요. 고속에서는 민첩한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산차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라이더 센서 2개를 테스트카에 장착하고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례가 없으니 우려도 됩니다. 얼마만큼 안정적인 주행 시스템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대한 요구가 컸었는데요. 드디어 탑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V8 5리터 라인업은 삭제될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최고 출력 425마력, 최대 토크 56kgm가 나오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G80 등에 이미 적용된 바 있는 3.5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차가 나올 연말까지 대략 2달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곧 있으면 신형 G90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저도 바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